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의 피해가 계속 확산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현재 조사를 위한 현행법 개정까지 언급한 가운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해양에너지로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토양을 빠르게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을 모방해 해양에너지로 오염수를 흡수해 세슘만 잎에 모으는 인공식물 소자를 설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지나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KT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무단 결제된 금액이 그대로 인출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KT 알뜰폰 이용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 4건이 잇따라 이뤄졌습니다. 새벽 5시 8분부터 7분가량 75만 원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뉴스로 피해 사실을 안 A씨는 경찰 신고를 마치고 통신사에도 조치를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4건 가운데 2건은 해킹 피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건 해킹이고 어떤 건 아니냐고 제가 문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앞서 KT는 알뜰폰 고객도 무단 결제된 금액이 청구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불과 이틀 뒤 통장에서는 36만 원가량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알뜰폰 이용자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확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음날 바로 결제가 돼버렸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알뜰폰 업체는 처리 순서가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고 KT도 고객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 의심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T가 이용자 보호 등 사태 수습보다는 사건 축소와 은폐의 우선순위를 둔.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피해자는 199명, 피해 규모는 1억 2,600만여 원 규모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피해자 수는 74명, 액수는 4,500만 원가량 늘어난 건데 KT가 자체 집계한 규모는 더 큰 만큼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미국 보안 전문지가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LG유플러스 서버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키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인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시스템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키사는 앞서 지난 7월 19일 관련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시큐어키 등의 침해 사고가 확인될 경우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하지 않았고 시큐어키만 내부 서버 관리용 관리 시스템에 소스 코드와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정보 탈취 주장에 대해 당국이 사실이 맞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련 주장을 확인한 뒤 SK텔레콤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해킹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7월부터 지급한 1차 소비 쿠폰은 국민 99%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신청받았습니다. 국민 한 사람에게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사는 곳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99%인 5,008만 명 가까이 신청했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액수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비율이 7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 원 가운데 이미 쓴 액수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제 건 때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2차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신청받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전체가 아닌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만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 가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1차 분류에서 248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후 지난 6월 부과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최종 90%를 산정합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2차 쿠폰은 다음 달까지 지급되고 1차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끝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현금 환불을 선택할 경우 구매액이 5만 원을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의 경우 현재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현금 환불의 경우 90%를 환불해줬는데 앞으로는 구매액 5만 원이 넘는 경우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환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특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만큼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축제에서 저렴한 음식을 비싸게 팔거나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지를 주로 점검합니다. 또 국민이 전통시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북적이는 마트.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어류 생선 쪽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가격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기와 동태는 각각 25%, 14% 올랐고 달걀은 20%, 쌀은 지난해보다 27%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과, 배, 소고기 같은 21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늘린 17.2만 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금액인 9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반값에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감자와 냉동과실 같은 할당간세 품목도 추가해서 공급 자체를 대폭 늘립니다.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은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400여 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해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농산물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 시기와 맞물린 추석을 경기 회복의 기회를 보고 대규모 금융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 1,145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43조 1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추석을 맞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부터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국내에서 각각 2명이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지난달 1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당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를 통해 균에 오염된 바닷물을 접촉했을 때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발열과 혈압 저하, 설사 등 증상이 나오고 증상 발현 뒤 24시간 안에 다리에 발진이나 부종, 출혈성 수포가 생깁니다. 질병청은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19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간 질환이나 당뇨병, 악성 종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 통신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현행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이승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는 말 그대로 이 휴대폰 사용자 본인도 모르게 이 무단으로 소액이 결제되는 그런 통신 사고를 말하는데요. 네. 이 사고는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일명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해서 이 통신 사용자의 돈을 빼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용 초소형 기지국인데 이용자가 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이 되고요. 예. 이때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KT통신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대응이 좀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늦장 대응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어땠기 때문인가요?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이거든요. 경찰이 이거를 KT에 통보한 게 1일하고 2일인데 과기정 통부가 이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린 게 지난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주 동안 사실상 주무부처인 과기정 통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거죠. 예. 2주 동안 사실상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초 사고 발생일부터 아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대응이 늦어진 건가요? 이런 늦장 대응 비판에 대해 이제 과기정 통부는 KT 탓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과기정 통부는 KT가 이 통신 침해 사고를 뒤늦게 신고를 해서 대응이 늦었다는 건데요. 예. KT는 애초 경찰이 알려줬을 때 우리가 해킹될 리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뒤늦게 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이 펨토셀을 확인하고 8일에 정부에 이제 침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이런 통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현행 보면 이런 통신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통신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지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지난달 8일 이 미국의 이제 해킹 전문지인 프렉은 한국의 이제 정보기관과 이 민간 기업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즈음에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불리는데 이 인터넷진흥원이 KT와 LG U+에 해킹 의심 저항이 발견돼서 두 통신사가 이 침해 사고 신고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이 두 통신사는 침해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 사건이 이 언론 보도 등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과기정통부가 이제 뒤늦게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 통신사가 침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이번에 KT 사고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은 건가요? 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과기정통부는 이 해킹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과기정통부는 이제 지난 4월 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 이 주무부처로서 이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사가 이제 사고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이 조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해서 이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백영원 장관의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신고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또 바꾸기 위해서 또 국회하고도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가 커지기 전에 정부가 이제 선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통신 사고, 이 침해 사고가 최근에 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과방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최민희 이제 위원장이 15일 이 침해 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좀 법의 이름이 긴데 최 의원은 올해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로 이 위약금 면제 등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통신사들이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진 신고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은 이 민간합동 조사단 구성 이전에도 침해 사고 정황이 확인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 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고의적인 은폐나 증거 삭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인 M87 블랙홀의 세 번째 관측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관측한 2021년 M87 블랙홀 이미지를 분석했더니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2017년과 반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전 세계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구성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관측과 분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2026년에는 블랙홀의 단기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2주에 한 장꼴로 이미지를 포착해 세계 최초의 블랙홀 동영상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디지스트 화학물리학과 김성균 교수 연구팀이 태양에너지로 작동하는 인공식물 소자를 개발해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토양을 빠르게 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사성 세슘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데 기존 토양 정화는 세척이나 식물 활용에 의존해 속도가 느리고 효율이 낮은 데다 오염된 식물이 다시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의 증산작용을 모방해 전력이나 추가물 없이도 태양에너지로 오염수를 흡수해 세슘만 잎에 모으는 인공식물 소자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20일 이내에 토양 속 세슘 농도를 95% 이상 줄여서 기존 수개월 걸리던 정화 과정을 크게 단축했고 잎 교체와 산성 세척을 통해 소자와 흡착제를 재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과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넘게 줄어든 20억 9,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품목 관세 25% 부과 직전인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6% 늘어난 55억 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친환경차 경쟁이 치열한 유럽 등에서 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갑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우리도 관세 인하가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일본과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6일 0시부터 15%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25%인 한국산 차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과의 관세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과정이니까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종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의 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어쨌든 좀 약간 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주는 것보다 관세를 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에 온 여 본부장은 2박 3일간 머물며 대화 상대방들과 전방위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미국 전체 제조업 경기의 나침반 격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한 달 새 급락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마이런이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값은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정밀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미국 경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매달 미국 내 지역 중 가장 먼저 발표돼 전체 제조업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8월 11.9에서 9월엔 마이너스 8.7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원자재 비용이 오르고 투자가 지연되면서 제조업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은 올해 39% 급등하며 오일 쇼크 시기인 197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가격은 1온스에 3,649.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위협해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게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브 마이런을 연준 이사로 지명해 연준 장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마이런은 연준 이사직을 맡더라도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직도 그만두지 않겠다면서 연준의 독립성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as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designed to diffuse political power and isolate the Fed from political interference.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take one check or balance away from the entire suite.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해 금리를 대폭 내리면 관세로 물가가 올라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의 독립성 위기로 경기 둔화 속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는 금값 상승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